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jQuery 모바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jQuery 모바일이 뭐죠? 위에 잠깐 써볼까요? 모바일 웹, 모바일 기반에서 사용하는 웹들. 다른 말로 얘를 뭐라 부르기도 했었어요. 예, 웹앱이라 부르죠. 아마 이 표현이 조금 더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 앱처럼 작동하는 웹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앱처럼 작동하는 웹들을 웹앱이라 부르는데, 이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앱처럼 작동하는 웹을 만드는 데 필요한 UI나, 그쵸? UX들을 사용자가 쉽게, 맞습니까? 그리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도구가 jQuery 모바일이고, 우린 그런 것들을 프레임워크이라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장에서 jQuery 모바일을 소개하고 jQuery 모바일을 이용한 모바일 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코딩 방법들, 뭐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 진행 중이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더라. 요렇게 코딩하면은 화면에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진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익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6장의 이야기, 이 헤드바와 푸트바, 그죠?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 페이지 맨 위쪽을 우리가 헤드라 부르고요. 페이지 맨 아래쪽에 들어가는 별도의 영역을 우리가 푸트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따로 한 번 더 이미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제대로 인사하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교재의 몇 페이지죠? 책같이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가고, 그리고 메모 좀 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좀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툴바라고 나옵니다. 그죠? 툴바라고. 뭐 이동이나 페이지 관련 처리 기능을 모아놓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다. 이 툴바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 헤드바와 푸트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헤드바는 화면 위쪽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푸트바는 화면 아래쪽에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미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데이터롤 해가 어쩌고 저쩌고로 쓰면 되는데, 헤드바는 헤드라고, 데이터롤 해가 푸트라고 쓰면 푸트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jQuery 모바일이 화면상에 보일 때 다른 영역과 색깔이 다르게 음영이 좀 들어갔었죠. 보이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미 그 CDN 방식으로 연결하는 세 가지, jQuery mobile.css 파일 기억나죠? 그 다음에 jQuery mobile.js 파일, 그 다음에 jQuery 파일 JS, 그쵸? 이렇게 요 세 개의 코드가 CDN 방식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때 이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코딩하면은, 헤더라고 코딩하고 푸트라고 코딩하면은 위치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색상으로 보이도록 얘네들이 이미 그 기능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렇게 표현만 하면은, 맞죠? 이 가지고 있는 이 CSS 파일과 JS 파일들이 화면에는 지정된 모습으로 보이도록 구성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해봅시다. 우선 헤드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네요. 그죠? 헤드바. 보통 화면에 제목이 보통 들어가는 부분이죠. 당연히 화면에 맨 위에 뜨는 영역이 헤드바니까 이 부분이니까 여기에 제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왼쪽 영역, 오른쪽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여기 제목 들어가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누어 쓸 수 있다. 해서 문자열이 길어지면 자동으로 생략 기호 붙습니다. 길게 쓰면 다 못 나타내니까 자동 생략 붙을 것이고, 그 다음에 헤드에는 버튼이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좌우에 하나씩 각각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버튼 하나 자리 차지하고 여기에 버튼 하나 자리 차지한다는 이야기겠죠. 이미 배웠던 것처럼 데이터롤 속성의 헤드라고 쓰면 된다. 그렇죠? 좀 이따 우리가 코드를 가지고 한번 실제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여기 나오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1번 예제입니다. headbar.html. 예제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긴 설명보다는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 싶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6장이다. 그쵸? 6장 headbar.html 예죠. 그쵸? 자, 글자 조금만 키울까요? 자, Ctrl Shift B 해서 브라우저 올릴게요. 이렇게 봐도 되는데 모바일에 특화된 코드니까 모바일용으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요게 헤드바예요. 메뉴에 뜨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렇게 뜨도록 하기 위해서 jQuery 코드 들어가야 되죠. jQuery mobile.css 이미 소개했습니다. jQuery mobile.js 그 다음에 jQuery 코드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CDN 방식 또는 뭐 다운로드 방식이든 이렇게 jQuery가 쓰여지도록 준비되면은 아래와 같은 코드들이 먹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데이터로 이꼴 페이지라고 쓰면은 한 화면 분량이 된다 했고, 여기에서 데이터로 이꼴 헤드라고 썼어요. 그쵸? 요 부분이, 맞죠? 맨 위에 나오는 영역이죠. 헤드 영역. 여기에 지금 페이지 제목이라고 해서 H1 태그 줬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왼편에 홈 버튼, 오른편에 페이지 2 버튼이 하이퍼링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이퍼링크만 쓰기만 하면, 맞아요? 쓰기만 하면 그것이 자동으로 좀 지우고 표기할게요. 이렇게 헤드 영역에 하이퍼링크로 쓰기만 하면은 이 하이퍼링크로 된 것이 화면상에 보일 때는 이렇게 버튼 모양으로 보이도록 준비된 것이 이미 jQuery 모바일의 CSS 파일에서 그렇게 설정하도록 코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코딩하면은 CSS 파일이 자동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바꿔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jQuery 모바일을 쓰는 원리예요. 그죠? 아시겠죠? 버튼 몇 개까지 둘 수 있다고요? 두 개 두는 게 최대라고요. 왼쪽에 하나 두고 이 제목에 왼편에 하나 두고 오른편에 하나 두고 두 개까지 둘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책에서 좀 전에 이렇게 그죠? 최대 두 개까지 둘 수 있다 설명했던 겁니다. 자, 이 헤드바에다가요. 우리가 특수한 목적으로 보통 이런 뒤로 가기 버튼을 얹어 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맞잖아요. 이 화면에서 버튼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버튼을 둘 수 있는데 데이터를 헤드 영역에다가 두면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쓰라고? 데이터 add back 버튼 true라고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이전 화면으로. 그죠? 백 버튼이니까.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건데, 당연히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있어도 적용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겠죠. 첫 페이지는 이전이 없잖아요. 두 번째 이후부터 동작할 겁니다. 두 번째 이후부터. 그럼 돌려볼까요? 이 백버튼.html 한번 열어볼게요. 백버튼.html. 예, 얘죠. 백버튼.html. 자, 앞으로 이 헤드 영역에 있는 jQuery 모바일에 대한 코드 설명은 맞죠?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늘 들어가는 이제 프레임워크이니까 기본 포함된다고 보면 맞을 거고요. 우리는 아래쪽 코드들만 이제 관심 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한번 보죠. 제가 조금 솥을 줄일게요. 사이즈를. 여기 보면은 얘 지금 데이터로 이꼴 페이지 해가지고 페이지 1 데이터로 이꼴에서 페이지에서 페이지 2 두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맨 처음에 실행시키면 이 화면만 뜨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페이지 2를 하이퍼링크로 클릭하면은 얘가 연결되어서 열릴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돌려봅시다. Ctrl Shift B. 그렇죠. 정확하게 보도록 모바일로 화면 바꿀게요. 자, 됐습니다. 맞죠? 요게 지금 첫 페이지죠. 페이지 2 클릭할게요. 예, 맞습니다. 어디로 바뀝니까? 맞죠? 페이지 2 클릭하면은 요 페이지로 넘어왔죠. 그렇죠? 그리고는 헤드 영역만. 지금 푸트 영역은 없네요. 그래서 아래쪽에 푸트 영역은 보이지 않습니다. 헤드 영역만 만들어 봤어요. 요렇게. 그리고는 이 헤드 영역에다가 우리 지금 공부하려는 코드 데이터 add back 버튼 이꼴 true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게 요 모양으로 나타난다고요. jQuery 모바일의 CSS 파일이 이미 이렇게 코딩하면은 그죠? 화면에는 이런 모습으로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지도록 jQuery 모바일에서 설정해 두었거든요. 그럼 무슨 일을 한다고요? 눌러볼게요. 클릭 하면은 첫 화면으로 돌아오죠. 맞습니다. 따로 링크 안 줘도 돼요. 따로 링크 안 주고 그냥 바로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은 백 기능이 먹힌다고요. 아주 유익한 기능이죠. 아주 유익한 기능. 그죠? 네. 따로 링크 안 걸고 이렇게만 써주면은 백 기능이 먹힌다라는 것은 아주 그죠. jQuery 모바일이 이런 쪽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뭐 큰 수고 없이 원하는 기능을 만들도록 이렇게 코드들만 딱 넣어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코드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이미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jQuery 모바일 CSS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표기만 해주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요것을 방금 우리 데이터 애드 백 버튼 추루해가 넣었잖아요. 그죠? 요 뒤에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애드 백 버튼 테스트. 글자를 넣어주면 요 글자로 명시해서 사용자가 지정했는 글자로 백 기능이 먹히라는 겁니다. 될 것이고 한번 코드 볼까요? 3번에 이제 코드 바로바로 보면서 할게요. 백 버튼 텍스트 한번 볼까요? 백 버튼 텍스트. 그렇죠. 열어서 바로 봅시다. 백 버튼 텍스트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 보라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페이지에 맞죠? 두 번째 페이지에 데이터 애드 백 버튼 추루해서 백 버튼이 보일 건데 이제는 내가 명시했는 요 글자로 백 버튼이 만들어질 거란 이야기예요. 돌려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B 해서 모바일로 보겠습니다. 보고 자, 첫 페이지에서 페이지 2로 클릭하면은 넘어오죠. 오는데 마찬가지로 이놈의 버튼 기능은 백 버튼의 기능을 할 거예요. 하는데 글자 자체도 그대로 명시된 대로 떴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돌아가기 지금 여기 같으면 이전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왜 필요한가? 우린 지금 한글을 쓰고 있는 서비스지만 나라별로 언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 언어에 맞는 표기법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 백 버튼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국, 일본 아마 자기네들 언어가 다를 거예요. 그죠? 영어로 백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은 뭐예요? 이 백 버튼을 만들었는데 그죠?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취소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백 버튼 false를 넣어주면 된대요. 그죠? 데이터 백 버튼 false.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에 몇 번 넣으라고요? 백 버튼 캔슬 돼 있네. 그죠? 봅시다. 백 버튼 캔슬. 볼까요? 백 버튼 캔슬 여기다. 그죠? 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B 돌려볼게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데이터 헤드 백 버튼 했어요. 이 페이지에다가 지금 페이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들어가야 되죠. 원래는 맞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백 버튼 안 보이죠. 왜 안 보인다? 맞아요. 얘 때문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만들기를 기대했는데 뒤에다가 이 코드를 넣어주는 순간 앞에 있는 기능이 뭐 돼버리는 겁니까? 네, 취소돼 버린다. 그렇죠? 이게 데이터 백 버튼 false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왜 필요하지? 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야? 넣어라 했다가 또 보여주지 마라 했다가 이 두 개가 양립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왜 필요하지? 처음부터 그러면 보여주지 이 코드를 안 넣으면은 이 기능을 굳이 쓸 필요도 없는데 말은 맞아요. 그죠? 맞는데 왜 필요한가? 이것 때문이에요. 나중에 여기 백 버튼을 기본적으로 보이도록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모바일이나 웹에 보면은 사용자가 화면 구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화면에 이 버튼 보이도록 하고 싶어. 나는 이 버튼을 보이길 원치 않아. 해가지고 우리가 화면 설계할 때에 여기에서 뭐 보기 체크, 또는 뭐 보기 체크하면 보여주고 체크 안 되면 안 보이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기본적인 화면 구성을 제공해주고 그 화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화면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 코드는 이렇게 넣어주고 맞습니까? 넣어주고 이 코드는 사용자가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그때만 이 코드가 작동하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if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느낌이 전달되지 싶어요. 해서 대부분의 요즘 웹 서비스들이 사용자에게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재구조화 또는 재구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할 때에 이런 화면 선택에 따라서 기능들이 다시 활성화되거나 죽도록 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코드들이 지금은 우리가 같이 병행을 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는 비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가 필요한 거예요. 느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뭐죠? 백버튼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백버튼에 글자 바꾸려고 하면 이렇게, 그 백버튼을 잠시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오른쪽 버튼의 생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 오른쪽 버튼이잖아요. 여기는 왼쪽 버튼이겠죠. 이 위치를 그죠? 특별하게 없으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헤드에는 버튼 최대 2개까지 둘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버튼 여기 왼쪽에 하나 두고 오른쪽에 하나 두는 거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먼저 쓰여지면 왼쪽이고요. 두 번째 쓰여지면 오른쪽 가는 게 기본 순서예요. 원래.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줄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게 원래는 왼쪽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오른쪽으로 표시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원래 두 번째 버튼은 오른쪽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왼쪽에 표시하도록 하려고 하면 UI 버튼 레포트라고 써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 잠깐 볼까요? 이 코드 보면 된다 그죠? write button.html 한번 열어볼게요. write button.html 볼까요? 예, 여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Ctrl Shift B 실행시킬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한번 보세요. 페이지예요. 페이지 맞죠? 헤더 영역이 있어요. 헤더 영역 이 부분이죠. 제목이 나와요. 제목이 있어요. 제목 앞에 버튼 하나 만들었어요. 링크로. 페이지 2라고. 그럼 원래 먼저 쓰여지면 왼쪽에 나와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야 되죠. 이 자리에. 근데 얘 지금 오른쪽에 있잖아요. 왜? 얘 때문이라는 거예요. UI 버튼 뭐라고? Right라고 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거든요. 쓰여지는 순서로 보면 원래 왼쪽에 가야 되는데 오른쪽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 지금 추석 처리했죠.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얘 지금 버튼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근데 원래대로면 얘가 뒤쪽에 쓰여지니까 얘 다음에 얘가 쓰여지니까 오른쪽에 배치돼야 되는데 얘를 오른쪽에 배치하게 됐으니까 얘는 왼쪽으로 강제적으로 배치할 수 있겠다. 그죠? UI 버튼 레프트라고 코드를 추석을 풀어버릴게요. 됐어요? 자, 풀었습니다. Ctrl S 저장할게요. 새로 고침합니다. 새로 고침. 맞죠? 얘가 레프트 때문에 왼편에 존재하잖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작성된 순서와 관계없이 배치를 다르게 반대로 할 수도 있구나 이 말입니다. 왜 필요해? 처음부터 그러면 얘를 오른쪽에 써주고 얘를 왼쪽에 써주면은 굳이 뭐 라이트 레프트 따로 안 써도 오른쪽 왼쪽 원하는 대로 배치할 수 있을 건데 뭐 한다고 괜히 먼저 써놔놓고 다시 이걸 오른쪽에 하라고 뒤에 써놔놓고 다시 왼쪽에 하라고 이렇게 코드를 같이 써주는 이런 불편한 일을 왜 할까? 마찬가지예요. 쓰여진 순서와 관계없이 배치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는 것은 맞습니까? 해준다라는 것은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그죠?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단말기도 보니까요. 어떤 단말기에서는요. 백 버튼이 왼쪽에 나오는 단말기도 있는 반면에 어떤 스마트폰은 백 버튼이 오른쪽에 나오는 것도 있대요. 아이폰하고 또 안드로이드 폰이요. 왼쪽 버튼하고 오른쪽 버튼의 역할을 좀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단말기마다 또는 플랫폼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왼손잡이, 어떤 나라에서는 오른손잡이가 어떤 기본 의미를 전달하는 걸로 용도가 딱 돼 있는데 그것이 나라별로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든 이 컨텐츠가 그죠? 어느 나라에서 서비스 되든지 간에 또는 어느 단말기에서 서비스 되든지 간에 서비스 되기를 원하겠죠. 당연히. 그래야지 이용률이 100% 될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니까. 근데 대신에 그 플랫폼 또는 그 나라별로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의 역할이 조금 상식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다면 그 나라에 맞춰 가지고 이것들이 배치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어떤 나라에서는 얘가 왼쪽에 배치되는 것이 맞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오른쪽에 배치되는 게 맞다면 인위적으로 이 코드만 추가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페이지 전체를 새로 구성한다는 거는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건 좀 안 해야 될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내용 구성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더라도 화면 지울게요. 내용 구성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더라도 그 사용하는 단말기나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그죠?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의 역할을 반대로 해줘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이런 코드만 추가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자, 갈게요. 다음 내용 봅시다. 이제 지금까지 했는 거 한번 정리해보라고 되어 있네요. 페이지 헤드.html 한번 열어서 정리해 봅시다. 페이지 헤드.html 어디에 있나요? 페이지 헤드.html 찾았습니다. 요거다, 그죠?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볼까요? 페이지가 몇 개 되는 것 같다, 그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Ctrl Shift B. 예, 실행됩니다. 폰으로 보죠. 그쵸? 이렇게 우선 처음에 구성되어 있네요. 페이지 제목이 들어가고 첫 번째 페이지라고 되어 있고 페이지 2에 대한 버튼이 있다, 그죠? 클릭해 볼게요. 클릭. 페이지 2로 바뀌었네요. 두 번째 페이지로. 그러면서 헤드에는 두 개의 버튼이 들어가 있다, 그죠? 페이지 1과 페이지 3. 페이지 1은 이전 페이지겠죠. 다시 돌아가겠죠. 맞네요. 돌아가네요. 다시 페이지 2 누르면은 두 번째 페이지로 오죠. 페이지 3을 누르면은 클릭. 세 번째 페이지로 가네요. 맞습니까? 여기서 홈 누르면 아마 첫 번째 페이지로 바로 가는가 봅니다. 클릭. 첫 번째 페이지로 바로 가죠. 특별하게 내용 구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 개의 페이지가 이렇게 버튼 클릭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하,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언어 영역, 헤드 영역에다가 페이지 이동하는 버튼들을 달 수 있구나. 물론 꼭 여기만 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도 달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우리가 또 나올 거예요. 하지만 헤드 영역을 이런 목적으로 쓸 수 있구나 하고 됐다면은 코드 분석만 해볼게요. 자,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여기에 첫 번째 페이지 있죠. 페이지 1,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가 여기에서 데이터로 이퀄 페이지에서 이 두 번째 페이지가 나오죠. 보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의 헤드 영역은 이렇게 돼서 아까 페이지 2로 넘어가도록 기억납니까? 링크 걸었잖아요. 버튼으로 만들어지죠. 그때 얘가 오른쪽에 나오도록 자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페이지 지금 오른쪽에 이 버튼 나오잖아요. 그래 얘는 굳이 쓸 필요가 없겠네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쓰면 얘가 어디 나오겠어요? 여기 나온다고요. 일반적으로 안 쓰면은 첫 번째 버튼은 왼쪽에 나오거든요. 한번 지워볼게요. 왜 쓰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얘를 한번 살짝 한번 지워볼게요. Ctrl X 지웠어요. 저장합니다. 저장했어요. 됐어요? 얘를 닫고 새로 열어볼게요. Ctrl Shift B. 그렇죠. 확인되죠? 그렇죠? 지우니까 이 버튼이 이 글자 뒤에 있음에도 이 글자 뒤에 안 나타나고 앞쪽에 나오잖아요. 이게 헤드 영역의 기본 특성이라고요. 버튼이 나타나는 순서는 왼쪽부터 채운다고요. 근데 이 버튼을 아까 왼쪽에 안 채우고 어디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오른쪽에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강제적으로 배치를. 그러면 여기다가 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써볼까요? 자, 여기다가 자, Ctrl Z 복구할게요. 됐습니까? 자, 다시 저장하고 얘를 새로 고침하면은 맞죠. 이렇게 오른쪽 버튼 하라 했으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써먹는구나.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열어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 자, 클릭 하면은 두 번째 페이지로 바뀌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소스 코드가 미안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소스 코드가 이 두 번째 페이지겠죠. 페이지라 되어 있는. 얘는 보면은 지금 페이지 3이 있고 페이지 1이 있어요. 이제 두 개의 링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3과 페이지 1이 있는데 얘들 위치 하나는 라이트 레프트 교차해놨죠. 반대로 해두었죠. 그래서 먼저 나오지만 오른쪽에 나올 것이고 뒤에 나오지만 왼쪽에 배치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 썼어요? 데이터 add back 버튼 이퀄 true라고 썼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back 버튼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오고 있잖아요. 왜요? 이미 원래의 버튼이 헤드 영역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얘가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하나 더 볼까요? 예, 요거 볼까요?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페이지 3으로 넘어갑니다. 클릭 넘어갔어요. 여기 보면은 볼까요?
페이지 3이에요. 그죠? 페이지 제목에서 들어가 있고, 홈 버튼 하나가 요 링크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네요. 맞죠? 근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요. 이 코드 코딩 잘못한 겁니다. 얘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헤드 영역에 코딩 돼야 돼요. 코드 좀 수정할게요. 자, 이 코드는 컨트롤 X 원래 누구하고 쓰이게 되어 있었냐면은 헤드 영역에 쓰게 되어 있어요. 헤드 영역에. 그래서 얘는 헤드 영역에 써야 됩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자, 닫고 새로 한번 열어볼게요. 컨트롤 S 새로 고침하고 열었어요. 자, 세 번째 페이지로 왔죠? 세 번째 페이지로 옵니다. 됐어요. 그렇죠. 세 번째 페이지로 왔죠? 왔습니다. 백 버튼 넣으라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안 나오죠. 여기 지금 백 버튼 안 보이죠? 왜 안 보여? 얘가 지금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얘 한번 지워볼게요. 제가 지워볼게요. 그러면 얘가 여기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네, 지워볼게요. 잠시 너 좀 사라져줘. 됐어요. 저장했어요. 자,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검사문으로 와서 그죠? 세 번째 페이지 맞습니까? 제가 뭐 하려는지 알겠죠? 헤드 영역에 다른 버튼이 따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백 버튼이 텍스트로 지정된 글자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본 예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제는 아래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요. 헤드 영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쓰임새가 배치에 따라서 코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예제니까 어렵지 않죠?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십시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의 206페이지부터는 누가 나와요? 예, 푸트죠. 푸트는 HTML 화면에서 위쪽 영역이 헤드 영역이면 아래쪽 영역이 푸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푸트는 이렇게 화면의 가운데 이렇게 푸트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요. 원래는 엄격한 의미로 하면은 맨 위가 헤드가 되는 것처럼 화면의 맨 아래쪽에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것이 푸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그렇게까지 만들 겁니다. 이렇게 딱 자리 차지하도록. 지금은 이제 내용 다음에 쓰여지는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푸트라고 부른다고 보면 돼요. 여기도 써놨잖아요. 그죠? 꼬릿말이다. 그죠? 꼬릿말이다. 마지막 엘리먼트다. 페이지의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콘텐츠 영역의 맨 아래쪽.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쓸 때 뭐라고 쓴다고? 맞아요. 데이터 롤 이퀄 푸트라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는 이렇게 뭐 내용 채워주면은 거기에 맞는 형태로 화면에 출력될 겁니다. H1부터 HU까지의 태그 의미는 알죠? 글자의 크기를 바꿔주는 타이틀 태그들이잖아요. 요거는 한번 붙이면서 H1부터 HU까지 얘를 바꾸어가면서 한번 실행시켜가지고 화면의 모습을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외울 거 아니에요. 아, 이 정도로 하면 이 정도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그죠? 보여지는 모습에 대한 걸 한번 확인해 두었다가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그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버튼 넣을 수 있어요. 헤드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이퍼링크 태그 쓰면은 버튼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서 썼던 것처럼 푸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이퍼링크 태그 넣어주면은 마찬가지로 버튼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좀 이따 확인할게요. 자, 예제 보면서 확인할까요? 푸트바 버튼.html 한번 열어볼게요. 푸트바 버튼.html 봅시다. 푸트바 버튼.html 얘다 그죠? 컨트롤 쉬프트 B 실행시켰습니다. 모바일로 볼게요. 자, 봤습니다. 아시겠죠? 요 부분이 푸트예요. 여기 지금 헤드를 얘나 요번에 안 썼네요. 여기 보면은 페이지 영역에 그죠? 컨텐츠 바로 들어가 있고 푸트 들어가 있고 헤드 없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푸트에 관심 두려고 뺏는 것 같아요. 얘 여기다 하이퍼링크 몇 개 달았어요? 4개 달았어요. 물론 실제 주소 값은 없습니다. 하지만 걔네들이 화면에 보일 땐 전부 각각 뭘로 보이더라? 버튼으로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만 코딩하면은 이렇게 버튼으로 되도록 하는 거는 뭐 똑같은 이야기 반복합니다만은 jQuery 모바일의 CSS 파일과 jQuery 모바일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이 역할을 하도록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코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아, 그렇다면 내가 필요할 때 헤드 영역에 둘 것들은 헤드 영역에, 푸트 영역에 둬도 되는 메뉴들은 푸트 영역에다가 이렇게 버튼으로 만들어서 구성하면 되겠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푸트바는요, 버튼을 여러 개 둘 수 있다 보니까, 그죠? 이 버튼을 그룹핑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데이터 롤 이퀄 컨트롤 그룹이라 하면은 푸트바를 그룹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수직 형태로 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수평 형태로 그룹핑하는 게 맞으니까 데이터 타입 이퀄 뭐라고? 호리존탈이라고 써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바꿔 해보면서 이해를 하죠. 자, put group button.html을 한번 열어볼게요. put group button.html 봅시다. put group button 요게네, 그죠? 네, 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봐야 될 코드는 요거 좀 봐두라는 겁니다. 없던 코드가 추가됐어요.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Ctrl Shift B. 자, 보입니까? 됐어요. 그죠? 지금 요 화면을 좀 잘 봐두세요. 요 푸트에 있는 버튼들이 4개가 묶여져 가지고 모양이 돼 있죠. 제가 요거를 잠시 빼볼게요. 다시 Ctrl X. 빼면 아까 우리 처음 봤던 모습처럼 돌아갈 거예요. 그 모습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한번 비교해 보려는 겁니다. 자, 저장을 새로 할게요. 새로 고침합니다. 그쵸? 그쵸? 새로 고침. 그쵸?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건데 왜 이렇게 되죠? 잠깐만. 얘를 닫고 Ctrl Shift B 해볼게요. 제가 너무 많이 지웠나요? 볼까요? 다시. 데이터를 put. 얘 때문이네. 그죠? 전체를, 미안합니다. 얘를 전체가 사라지면은 정상적으로 보이겠네. 그쵸? 요렇게. 굳이 그 속성만 지울 거고 div 태그 의미 없으니까 지워야 되는데, 자, put라고 쓰고 하이퍼링크만 두면은 이렇게 버튼으로 만들어진다. 오케이. 요까지는 똑같아요. 이 버튼들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간격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얘네들이 메뉴로 쓰이는데 떨어지지 말고 같은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예를 들면은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거라면은 어차피 학년에 관련되어지는 메뉴들이라면은 굳이 이렇게 떨어뜨리지 말고 붙여가지고 한 메뉴 그룹 안에서 같이 보여지는 게 좋겠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붙여주는 것이 좀 전에 봤던 코드예요. 저 모습하고 좀 달라질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복귀할게요. 자, 여기다가 Ctrl Z 복귀합니다. 됐어요? 됐어. 얘네들을 그룹핑 해주세요. 컨트롤 그룹. 그리고 가로로 펼쳐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저장하고 새로 고침. 맞죠? 그렇게 해주면은 div 태그로 컨트롤 그룹으로 묶여진 것들은 이렇게 화면에 보일 때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떨어지면 되는 것들만 따로 요 밑에다가 또 버튼 만들어주면은 put 태그 안에서 일부는 붙고 일부는 떨어지겠죠. 여하튼 붙여서 메뉴를 모아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은 컨트롤 그룹 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호리존탈이에요. 이 호리존탈 자리에 딴 거 한번 써볼게요. 뭐 킬까요? 호리존탈의 반대가 뭐예요? 버티칼이죠. 미안합니다. 그쵸. 어떻게 될까요? 돌려볼까요? 그쵸. 그쵸. 확인돼요? 1차적으로 안 먹히고 있죠? 안 먹히고 컨트롤 그룹마저도 깨지고 있죠. 맞습니까? 네. 버티칼은 뭐냐 하면은 메뉴를 수평으로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수직으로 나열하는 거잖아요. 이게 푸트 자체가 수직으로 나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이 구조 자체가 인식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그냥 수직 구조로 인식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깨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버티칼은 쓸 수가 없는 게 맞구나. 안 해도 되는 걸 괜히 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혹시라도 쓰게 된다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걸 미리 한번 소개하려고 했던 겁니다. 원래대로 복귀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요 이야기가 뭐라고요? 묶어주는 것이 컨트롤 그룹이다. 됐고요. 다음 이야기 봅시다. 요거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죠? 따라가 볼까요? 페이지 put.html 파일이 아마 두 개를 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건가 봐요. 뭐 하는 건지 뭐 어렵지 않을 거니까 가볍게 보고 봅시다. 페이지 put.html
HTML 얘네요. 그쵸? 실행 한번 쉽게 볼까요? Ctrl Shift B. 예, 실행됐습니다. 모바일로 볼게요. 자, 페이지 1, 페이지 2가 여기 푸터에도 버튼 메뉴로 제공되고 페이지 2는 또 헤드 영역에도 버튼으로 제공되네요. 요거 눌러도 헤드에서 눌러도 페이지 2로 가네요. 백 버튼 있고요. 밑에 푸터에서 페이지 2 눌러도 가네요. 그쵸? 백 버튼 있고 이 페이지 누르면 또 가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얘는 지금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둘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야, 메뉴를 헤드에다가 줄 수도 있고 푸트에서도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디에 준다고 해가지고 안 되고 뭐 되고가 차이 나는 건 아니야. 다만 헤드 영역에 줄 만한 건 헤드에다가 메뉴를 주고 푸트 영역에 줄 만한 건 푸트 영역에 메뉴를 주라는 거예요. 어디서도 되긴 되니까. 그렇죠? 된다는 게 여기 나오잖아. 여기 보면 우선 여기 첫 번째 페이지죠. 페이지 1. 그죠? 아까 우리 첫 번째 페이지, 여기 두 번째 페이지죠. 페이지 2.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페이지 헤드에도 데이터 헤더 백 버튼 true, 데이터 백 버튼 false 돼 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데이터 백 버튼 true, 데이터 백 버튼 이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요 화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페이지 요거잖아요. 지금 요게 첫 번째 페이지예요. 그렇죠? 얘 지금 나오고 있나요? 얘 지금 나오고 있나요? 여기에 안 나오죠? 왜 안 나와요? 얘 때문에 안 나오는 것도 있겠죠. 백 버튼 보이지 마세요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걸 생략하도 얘 안 나올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백 버튼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안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백 버튼 필요하죠. 요 글자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돌려볼까요? 자, 두 번째 페이지로 클릭. 맞잖아요. 하니까 그쵸? 백 버튼이 보이고 이전으로라는 글자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은 백 버튼에 해당되는 기능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됐다,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에 화면 스크롤 해볼까요? 조금 더 밑으로.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얘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죠? 요 두 개의 버튼이 페이지 1과 페이지 2로 링크되어 있는 버튼인데, 묶어놨잖아요. 컨트롤 그룹으로. 그래서 얘가 지금 자세히 보면 떨어져 있지 않고, 맞죠? 떨어져 있지 않고 딱 붙여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컨트롤 그룹이다 해서. 이해될 겁니다.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쓰기만 하면은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형태로 코드만 구성해 주면은 맞죠? 그리고는 이렇게 묶어주기만 하면은 그죠? 이렇게 묶어주기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구성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뭐만 열심히 채우면 돼요. 예, 이 부분만 열심히 채우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내용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내용만 열심히 채우면 돼요. 그리고는 야, 헤드 영역에 버튼 형태로 메뉴를 달을 거는 뭘 달면 좋을까? 푸트 영역에 메뉴로 달는 거는 뭘 달면 좋을까? 이런 것들만 설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헤드 영역에 다는 메뉴는요, 전체 화면 이동이겠죠. 근데 푸트 영역에 다는 메뉴는요, 소메뉴예요. 소메뉴. 그게 대중소라고 본다면은 대분류나 중분류는 헤드에서 바꿔주는 게 맞고요. 그렇죠? 소분류는 푸트에서 바꿔주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음료, 도서,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의류, 이건 완전히 카테고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메뉴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메뉴들은 어디에 두는 게 좋아요? 헤드 영역에 두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음료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도 차, 탄산수, 커피 카테고리 많잖아요. 하지만 얘네는 좀 음료 안에 들어가는 카테고리 메뉴들이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어디 두는 게 좋을까요? 소메뉴에 두는 게 좋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가 우리 일반적인 모바일 웹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화면의 메뉴 설계니까 우리도 이렇게 따라 쓰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UI나 UX를 제공해주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비게이션 바라 해가지고 얘는 본격적인 메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혹시 이런 의문 이미 가졌는 친구들이 있으실 건데 헤드바에 제목 붙이고 나면 버튼 몇 개 달 수 있다 그랬어요. 2개 달 수 있잖아요. 그럼 헤드를 이용해서 메뉴를 만드는 건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몇 개밖에 못 만들어요. 맞아요. 2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헤드는 정말로 탑 메뉴, 홈으로 가는 거 또는 환경 설정하는 거 또는 회원가입하는 거 이런 탑 메뉴만 만들어주고 나머지 메뉴들은 그죠? 별도로 메뉴 화면 하나
기능이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헤드에서는 불가능하니까. 그게 바로 내비게이션 바예요. 그래서 수평 버튼 바 형태로, 버튼 형태는 좀 마찬가지로 메뉴 바를 만들어 줍니다. 좀 이따 우리가 화면에 보면 좀 보면은 탭 모양일 거예요, 아마. 탭 모양일 거. 페이지 이동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헤드바의 경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2개까지만 할 수 있잖아요. 3개 이상의 버튼이 필요할 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 지금 만드는 얘를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데이터 롤 이퀄 내비게이션 바라고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는 HTML 태그로 UL 태그, 순서 없는 목록 태그죠. 그 다음에 항목은 li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UL 태그와 li 태그로 메뉴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만 채워주면 자동으로 메뉴가 이 태그가 생성될 거예요. 그렇죠? 좀 이따 우리가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제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 줄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좁은 화면에 한 줄에 버튼을 안만 열심히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무한정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줄에 최대 몇 개까지 만든다고요? 하나 내에서 5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좀 이따 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책에 이 설명들이 지금 나옵니다. 209페이지에. 저는 지금 이 슬라이드로 설명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페이지를 읽어가지고 지금 제가 맥을 잡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는 해둬야 됩니다.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자, navigation bar.html을 열어볼게요. navigation bar.html. 자, 열어봅시다. navigation bar.html. 얘네요. 자, 열었습니다. 됐죠? Ctrl Shift B. 됐죠? 못 보던 거 나오죠? 요런 모양. 맞습니까? 걔가 요 부분이에요. 데이터 롤 이퀄 내비게이션 바인 겁니다. 됐죠? 근데 얘 자세히 보면은요, 얘 어느 영역 안에 있어요? 요 영역 안에 있어요. 누구예요? 헤드 영역이에요. 맞습니다. 요까지 전부 다가 헤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요 위에 것만 헤드 영역으로 썼는데 여기에 버튼 안만 열심히 달아도 2개밖에 못 다니까 따로 밑에 공간 더 써가지고 메뉴를 달자. 헤드 영역 안에 그 따로 쓰는 공간이 내비게이션 바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뭘 넣는다고? 지금 보다시피 메뉴를 넣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넣을 때 메뉴 지금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라 되어 있는데 메뉴 넣는 거는 정말 쉬워요. 어떻게 쓰면 돼요? UL 태그 쓰고 li로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UL과 li 태그는 화면에 번호 없는 목록 맞죠? 점 찍고 글자 쓰고 점 찍고 글자 쓰고 점 찍고 글자 쓰고 요게 UL 태그가 나오는 모습인데 이것을 완전히 이런 모습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이런 버튼 모양으로. 일종의 우리가 다른 데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탭 메뉴 형태라 그러잖아요. 그죠? 탭인데 뭐 일종의 버튼 모양의 탭이기 때문에 탭 메뉴, 버튼 메뉴라고 그러는데 나는 UL, li 태그를 쓰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도록 해준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CSS 파일과 jQuery 모바일의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 기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딱 디자인 해주면 이 파일 안에서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서 그렇게 했죠. 이 기능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설명하죠. UL 태그, li 태그로 데이터 롤 이퀄 내비게이션 바라고 써주면은 이런 모습으로 된다. 정리됐죠? 됐는데 얘만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파란색으로. 직관적으로 지금 사용자가 선택했는 메뉴는 이거구나 라고 느낌 오잖아요. 그게 연함입니다. 그죠? UI 버튼 액티브예요.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만 코딩 딱 하면은 UI 버튼 액티브라고 코딩만 딱 하면은 자동으로 그것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CSS 파일과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 jQuery 모바일에 이미 다 코딩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 기능을 먹히고 있는 것이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장난을 제가 좀 쳐볼게요. 자, 이걸 3개를 카피 뜰게요. Ctrl C 해서 여기에다가 Ctrl V 할게요. 그러면 메뉴가 몇 개란 이야기야? 메뉴가 이제, 맞아요. 메뉴 몇 개예요? 6개예요. 그럼 이게 이 안에 6개가 나와야 되죠.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지금 합니다. 자, Ctrl S 했습니다. Ctrl Shift B. 그렇죠. 원래 6개가 되니까 6개가 한 줄로 나올 줄 알았더니만 어떻게? 2개씩 한 줄로 나누어지네요. 그럼 얘가 6개는 한 줄에 뿌리는 것이 불가능한가 보다.
능력에서 안 되는가 보다. 맞아요. 안 되니까 자기가 이미 화면을 나누어 버린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얘는 한 줄에 몇 개까지가 가능할까? 기억나요?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했었는데 하나만 딱 지워볼게요. 지웁니다. 자, 몇 개예요? 5개죠. 컨트롤 시프트 B 맞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jQuery 모바일은요, jQuery 모바일은 내비게이션 바를 쓰면은 이와 같은 메뉴를 만들어 주는데 어느 영역 안에? 헤드 영역 안에. 그렇죠? 최대 몇 개까지를 한 줄로 만들어 준다고? 예, 5개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5개라고. 요거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이 UI 버튼 액티브다. 요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헤드바와 푸트바를 뭐 하는 거인지 해보려고 그래요. 고정하는 거 해보려고 그래요. 고정한다는 건요, 화면 요래 있으면은, 그죠? 위쪽이 헤드라 그랬잖아요. 아래쪽이 푸트라 그랬잖아요. 그죠? 화면의 이동이 스크롤이 아래 위로 스크롤이 올라갔다 내려갈 때도 얘는 가만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떤 모바일에 가서 보면은 컨텐츠의 내용을 손가락으로 터치해가지고 스크롤 업, 스크롤 다운 암만 열심히 해도 메뉴의 타이틀이나 메뉴, 맨 밑에 뭐 타이틀이나 메뉴는 화면에서 정지되어 있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화면 이동의 움직임에 같이 영향을 받지 말고 고정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메뉴와 맨 밑에. 뭐라고 쓰라고요? 데이터 포지션 이퀄 픽스드라고 쓰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을 가끔씩은 안 보이도록 할 수도 있어요. 가끔씩 우리 그 네이버 맵이나 구글 맵에서 지도 볼 때는 화면 전체가 지도로 꽉 차고 위에 뭐 어정쩡한 글자들이나 내용들이나 밑에 어정쩡한 글자들이나 내용들이 화면에서 사라지도록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 전체 보기라 그럽니까? 그 기능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헤더바와 푸트바가 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전체 보기가 될 거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쓴다고요? 이렇게 코딩하면 돼요. 헤드 영역에도 데이터 풀스크린 전체 보기를 원합니다 해주고, 푸트 영역에도 데이터 풀스크린 전체 보기를 원합니다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데이터 포지션 픽스드는 위에서 방금 설명했었죠. 그죠? 고정된 자리에 있으면서 걔들이 사라지도록 잠시 하는 것이 전체 보기일 거예요. 됐어요? 예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요 예제 보면 되네요. fullscreen.html 한번 열어봅시다. fullscreen.html 화면 처리 방법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된다는 거겠죠. fullscreen.html 자, 열었습니다. Ctrl Shift B 했어요. 모바일 보기로 바꿀게요. 자, 됐습니다. 됐죠? 자, 제가 여기에다가요, 이게 지금 모바일 화면인데, 오른쪽이 손가락으로 터치하듯이 화면의 가운데를 마우스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 다시 클릭. 클릭. 느껴지죠? 다시 클릭. 헤드 영역과 푸트 영역이 한 번은 떴다가 한 번은 사라지죠. 이게 전체 보기죠. 우리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화면 보는데 불편하니까 보이지 마 할 때 이게 아닙니까? 그죠? 그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데이터 풀 스크린이에요. 지금 우리 헤더도 그렇고 이 부분도 푸트 이 부분도 그렇고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두 쪽 다 헤더 풀하고 푸트 둘 다 데이터 풀 스크린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자가 터치하면 자동으로 풀 스크린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다시 클릭하면 나타나죠. 그 나타나는 자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고정되고 이 자리에 고정되어서 나타나죠. 그것이 데이터 포지션 이퀄 픽스 되겠죠. 자기 자리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맨 끝 단으로 양쪽에. 오케이, 됐습니다. 많이 쓸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쓸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사진 보기 할 때 맞습니까? 갤러리라 그럽니까? 사진 보기 할 때 위에 뭐 밑에 뭐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럼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많이 씁니다. 데이터 풀스크린 이 기능 많이 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좀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툴바에 대해서 뭐 우리 했는데 그죠? 포지션 픽스드, 그죠? 풀스크린 추루, 풀스크린 픽스드 했으니까 숨긴 모드, 고정 모드 뭐 좀 전에 설명했으니까 한번 책 보면서 교재 몇 페이지에 있대요? 213페이지에 있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 화면에 시행시키면서 요걸 다시 한번 코드들을 정리해 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오네요. 지속형 푸트바예요. 그죠. 그 푸트바가 어떤 페이지에 가든지 간에 늘 똑같은 푸트바를 보인다면은 얘가 페이지 이동할 때마다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할 필요가 있는가 말이야. 걔는 늘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어차피 늘 똑같은 내용이라면 화면 페이지 이동하더라도 바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가 전환되더라도 이전 푸트바가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안 편하겠나. 자꾸 화면에 나타났다 지웠다 나타났다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UI state persist예요. 한번 볼까요? UI state persist 이 코드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persist bar.html이에요. 한번 열어볼까요? persist bar.html. 예, 요 코드입니다. 그죠? 요 코드. 됐죠? 요 코드입니다. 여기 쓰고 있네요. UI state persist. UI state persist 쓰고 있어요. 그죠? 쓰고 있죠. 이게 무슨 일인데 한번 볼게요.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Ctrl Shift B 실행시켰습니다. 모바일로 보도록 합시다. 자, 됐습니다. 그쵸? 조금 화면 크기를 조금 더 줄일게요. 요렇게 됐어요. 그래도 보이죠? 그쵸? 자, 여기에서 제가 클릭해 볼게요. 밑에 페이지 2 클릭, 페이지 3 클릭, 그죠? 페이지 2 클릭, 페이지 3 클릭. 맞습니까? 그 페이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도 얘는 지금 늘 똑같은 화면이죠. 페이지 2로 가나 페이지 3로 가나. 그러면 내가 페이지 2에도 화면 전환할 때 얘도 같이 전환되고 페이지 3 눌렀을 때도 얘 같이 전환되는 것은 뭐 전환돼도 뭐 보여지니까 뭐 보여질 거 보여지는 거니까 문제될 건 없지만 굳이 화면에서 변화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내용이 같은데. 그럼 얘는 요 위에 부분만 위쪽 영역만 화면 변화가 일어나고 얘는 그냥 화면 변화가 일어나지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화면이 정지된 상태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UI state persist예요. 됐죠? 자, 이 옆에 소스 가지고 조금 더 볼게요. 소스를, 그쵸? 제가 좀 줄일게요. 자, 한꺼번에 보도록 됐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 하나잖아요. 그쵸? 두 번째 페이지 여기서부터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얘는 페이지 2라고 붙였고, 두 번째 페이지 페이지 3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페이지를 만나요. 아까 첫 번째 봤던 게 두 번째 페이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보면은, 컨텐츠는 달라요. 컨텐츠는 지금 이렇게 다르잖아요. 다른데 푸트는 그렇죠. 여기 보면은 푸트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2, 페이지 3. 그 다음에 UI 버튼 액티브, UI 버튼 액티브까지 다 똑같아요. 이름도 똑같아요. 이름도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얘가 바뀌거나 얘가 바뀌는 거는 맞지만은 같은 거 얘까지 굳이 화면 페이지 이동할 때마다 이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 이동한다 해가지고 굳이 얘까지 바뀔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같은 건데. 그러면은 너는 가만히 있거라라는 것이 UI state persist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줌으로써 사용자에게 화면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밑에 것은 변화됨을 못 느끼도록 안정된 상태에서 유지되도록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많이 쓰나? 글쎄요. 이거는 뭐 좀 취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이것까지 신경 써가면서 뭐 굳이 뭐 화면 할 필요 있을까? 그러면은 안 써도 되겠지만은 아니야. 위에만 변화되어지는 것을 명확하게 느끼도록 위쪽은 영화나 사진이 계속 뭐 전환, 사용자 누를 때마다 스크롤 또는 뭐 페이지 전환을 하겠지만 밑에 거는 할 필요가 없어. 그렇다면은 안정감 있는 화면 구성을 하겠다면 그때는 UI state persist를 붙여주면 되겠죠.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jQuery 모바일은 모바일 웹에서 가져가야 될 사용자의 UI, UX 화면 처리 부분에서 섬세하게, 면밀하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책에서 지금 우리 6장 하고 있죠. 6장에서 지금 몇 가지 소개됐는데 이게 또 다는 아니에요. 7장에서도 또 나오겠지만 그럼 책에 있는 것이 다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언제 또 확인할 기회가 또 있지 싶어요. 자,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죠? 전체 보기 하면은 얘네들이 사라지더라. 됐죠? 아, 이건 아니네요. 새로운 거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내비 fullscreen.html도 아마 이 기능을 지원하도록 만들어 놨는가 보네요. 같이 한번 봅시다. 내비 fullscreen.html. 여기서도 전체 보기 예를 하나 더 만들어 놨네요. 볼게요. 내비 fullscreen.html. 얘다, 그렇죠?
코드가 좀 기네요. 길어도 뭐 크게, 그죠? 컨트롤 Shift B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폼 보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됐습니다. 그죠? 잠깐만요. 됐나요? 이러면 화면이 다 보이나요? 화면을 좀 다 보도록 하려고요. 잠깐만요. 100%, 100%는 더 크죠? 50% 할게요. 자, 이 정도에서 봅시다. 조금 작아도 뭐 모바일이니까 작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헤더 영역이에요. 얘가 푸트 영역이에요. 컨텐츠 영역이에요. 우리 좀 이따 우리가 코드 보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겠지만은 미리 알 수 있는 건 좀 보자고요. 헤더 썼죠? 그 다음에 헤더에다가 메뉴 3개를 붙이기 위해서 이거 아마 내비게이션 바 쓰는 거겠죠. 그 다음 푸트에도 지금 버튼 3개 썼죠. 그죠? 써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안 배운 거 있어요. 이런 이미지 썼네요. 요거 아이콘이라 그럽니다. 요건 나중에 우리가 설명할 기회가 있지 싶어요. 지금은 그냥 썼다 정도면 아십시오. 그래서 한번 돌려봅시다. 자, 페이지 1 클릭 해볼게요. 페이지 1 클릭. 페이지 2 클릭. 바뀌죠. 페이지 3 클릭. 바뀌죠. 근데 페이지 3은 페이지 2와 달리, 그죠? 페이지 3은 페이지와 달리 얘가 지금 어정쩡하게 가려져 있다, 그죠? 아마 이 화면이 맞습니까? 사라질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본체에서 클릭하면은 맞죠. 전체 보기 화면으로 넘어가잖아요. 여기에 지금 아까 했던 걸 한 번 더 얘도 만들어 봤다, 그죠? 다시 클릭하면은 세 번째 페이지는 전체 보기, 그 다음에 다시 메뉴 보이기,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세 번째 페이지가 어디 있죠? 세 번째 페이지가 여기 있네요. 그죠? 세 번째 페이지가 얘네요. 그죠? 아이디가 3이라서 세 번째 페이지는 이런 건 아닙니다. 내용이 그게 맞기 때문에 세 번째 페이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내용이 여기 있네요. 세 번째 페이지가. 그렇죠? 제목이 여러 돼 있고 내용이 돼 있고. 근데 여기 보세요. 데이터 풀 스크린 추루에 있잖아요. 푸터에도 데이터 풀 스크린 추루에 있죠. 요게 아까 우리 화면 전체 보기 가렸다, 보였다, 가렸다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요 헤더 영역과 요 푸트 영역이 요 자리에서 가렸다, 보였다 하죠. 데이터 포지션 픽스드, 데이터 포지션 픽스드인 겁니다. 맞아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클릭하면은 다시 보이죠? 페이지 1 클릭하면 페이지 1으로 돌아가죠.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2 클릭하면 또 페이지 2로 돌아가고. 그것이 물론 여기에 각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가 링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돌아가는 것도 맞는데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의미에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는 게 데이터 디렉션 리버스 준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페이지 3는 UI 스테이트 퍼시스트 했네요. 그죠? 페이지 3는 이 내비게이션 바죠. 지금 얘입니다. 그죠? 얘. 그죠?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은 UI 스테이트 퍼시스트에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페이지 3로 넘어가서 지금 우리 보는 게 페이지 3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페이지 3를 클릭하면은 얘는 변화가 없고 나머지들만 변화 일어나라는 이야기야. 자기 자신이니까 그렇겠죠. 페이지 3는. 그래서 클릭해도 얘는 화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페이지 3를 클릭해도 페이지 3 자기 자신이니까 클릭. 그렇죠? 맞습니다. 페이지 2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페이지 2도 자기 페이지에서 메뉴바에서 페이지 2를 클릭할 때는 자기는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얘네들만 다시 오겠죠. 자기 자신이니까 굳이 뭐 새로 올 필요 있나? 그냥 그대로 그 모습으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2에서 전환해 볼게요. 페이지 2에서 다시 페이지 2 클릭하면 이해됩니까? 여기서 요거를 클릭한다는 말은 바로 요 부분이거든요. 요 링크 클릭하는 건데 얘는 클릭해도 움직임이 있다 없다? 없도록 하라. 요렇게까지 섬세하게 개발자가 신경을 써야 되나? 그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선택의 문제예요. 그렇죠. 선택의 문제. 안 쓴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화면상에서 느껴지는 게 뭐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코드가 길어도 뭐 크게 심각할 건 아닙니다. 그죠?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 분량인 건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가 데이터 롤 이퀄 페이지 또 나오니까 페이지가 그렇게 해서 총 3개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걸 우리가 따라가 봤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따라가 보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다른 페이지에서 한번 설명이 나올 건데 여기 지금 아이콘이 있죠. 이렇게 여기 시각적으로 좀 보기 좋다, 그죠? 좀 사용자한테 친숙해서 얘가 하는 일이 뭔지를 밑에 글자 안 보고도 바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요거예요. 데이터 아이콘 이퀄이라고 붙이는 것들입니다.
요렇게만 써주면은 자동으로 이런 모습으로 출력이 되도록 구성이 다 돼 있어요. 누가? jQuery 모바일의 CSS 파일이 이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코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뒤에서 이제 한번 설명이 나올 건데 우리 교재에 그때 여기 쓸 수 있는 아이콘들이 뭐 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때 한번 더 설명할게요. 자, 요 예제 방금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더라. 됐고 6장은요 가벼워요. 지금처럼 특별한 설명이 없고요. 우리 하고 있는 게 지금 jQuery 모바일인데 느낌 오죠? jQuery 모바일은 사용자 당신이 코딩할 때 어떻게 코딩해 주면은 화면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겁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게 지금 우리 교재 설명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코딩하면 되는지, 그죠? 어떤 모습으로 보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요것들만 잘 정리를 해두면 돼요. 그렇죠? 요렇게 보이도록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코딩해야 되는지,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코딩해야 되는지, 전체 보기라 그랬나요? 뭐 이런 것들이 jQuery 모바일에서의 공부의 뭐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jQuery 모바일을 쓰는 이유 자체가 내가 개발을 빠르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니까 당연히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주고 있다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아직 jQuery 모바일에 대해서 좀 더 배워야 합니다. 기능이 더 많겠죠.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jQuery 모바일에 대한 기능들을 또 한번 우리가 계속 익혀나가 봅시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jQuery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웬만큼 익히고 정리하고 나면은 궁극적으로 얘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모바일 웹,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고요? 앱처럼 움직이는 웹을 만든다 해서 웹앱. 이걸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능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 jQuery 모바일을 배우는 것이 좀 진행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최종 목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때 가서 그 이야기 다시 한번 필요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 대한 내용은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계속 이야기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